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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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코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 전후에서 묘소를 찾았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요. 네, 저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어요? 네. 그래서 어제 오후 3시 경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뒤에 서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비대위원들도 다 서 있더라고요. 비상대책위원 당대표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정진석 위원장, 당 지도부 다 갔고요. 네. 또 대통령실에서는 안보실장 그리고 보훈처장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네. 왜 지금? 근데 홍보수석이 없었어요. 대변인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걸 뭔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모습보다는 정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를 추념하기 위한 모습에서 갔던 건데, 한 번도 현직 대통령이 간 적이 없지 않냐, 박 전 대통령을 빼고. 그래서 지금 이례적이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 대한 결집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통령 당선되고 첫 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얘기했던 그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역사의 고른 평가들을 늘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지난 5월 달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날에는 아예 열차 하나를 다 빌려서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가 다 광주를 향합니다. 국민의힘 보수정당 정치인 중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하루 전이기 때문에 그날에 맞춰서 또 추념을 한 거고, 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날에 맞춰서는 당 전체가 다 가는 또 이례적인 일들을 벌인 건데,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또 존중하고 공과 과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박정희 묘소일까요, 교수님? 지지율이 낮아서요. 네. 지지율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20% 후반대 3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통 지지층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일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철회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20%대라고 하면 사실은 보수가 한 35%는 되는 걸로 저는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 정도가 안 나온다고 하면 보수 진영에서도 일정 부분 또 윤석열 대통령에 실망한 부분이 있지 않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수층이 결집이 필요했고, 특히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또 참배한 건 특히 이제 경제 문제. 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뭐 공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 산업 혁명, 산업 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보수 진영이 좀 그 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지율 상승을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내용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간다면 지금 한 30% 초반 정도 지지율이 나와서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내용들과 이 결이 좀 맞지는 않는데, 다만 대통령실에서 냈던 메시지를 보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또 기여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데, 그 자유민주주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산업화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경제가 어렵고, 아니, 경제가 경제가 어렵고 레고랜드 문제 풀고 그러려면 회의를 하거나 뭘 공부를 해야지. 아니, 다녀오는데 30분도 안 걸렸어요. 그걸 갖고 이런 일들을 다 하고 또 그날에 맞춰서 간 내용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제 시정연설, 근데 민주당에서는 보이콧했습니다. 김병민. 네. 비대위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썩 적절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들어가서 뭐 팻말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내용들 보면서 고개를 저을 수도 있고, 손가락으로 가위표를 할 수도 있고, 의사표시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방기하는 것들은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별로 효과적이진 않다. 그리고 팻말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네. 막 여러 얘기들 하게 되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못마땅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네. 김병민 위원 만약에 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갔어 보고 들어가서. 한 말 듣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비판할 했을 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지금 있는 보이콧만큼 비판했겠습니까? 다만 팻말을 들고 있는 내용들도 국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 수사가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기류가 바뀐 거거든요. 아니 검찰과 대통령 그리고 집권당이 한 몸이 아닐진데 이런 내용들을 좀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고 주변 사람들 이렇게 재판이고 검찰 수사고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검찰 수사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지지부진할까요? 민주당 지지율은 일단은 갤럽 조사 기준으로 그 체포 이후로 쭉 빠진 것 같고요. 빠졌어요? 뭐가 빠져요? 그러니까 갤럽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말고 갤럽 여론조사가 매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주보다 자 확인할게요. 예, 김용 부원장 긴급 체포 이후 여기에 많이 대해서 빠졌어요? 민주당 지지율 빠졌죠. 쭉 빠졌어. 확실히 빠졌습니다. 네, 티가 날 정도로 이번 주 금요일에 내일 모레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저는 좀 더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그 내용이고 다만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그대로입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 수사는 수사고 우리는 그것과 별개로 어려운 경제 문제 그리고 오늘 부동산 정책도 국토부가 발표했는데 청년의 내 집 마련이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교수님 개요 불러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27%입니다. 네. 정당 지지도는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33%로 동률입니다. 동률인데 뭘 빠져 민주당은 전주 대비 5% 하락했습니다. 5% 하락. 아니, 그러니까 하락했어도 똑같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빠지고 국민의힘 그대로다 한국갤럽이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18일에서 20일 조사한 거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의사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 얘기했던 것처럼 안에 들어가서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예전에 뭐 국민의힘의 전신에서도 예컨대 뭐 근조환을 근조 리본을 단다든지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X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로텐도어에 서서 대통령을 향해서 침묵 시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고 저는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눈길도 안 주고 갔어요. 그 지나갈 때 앞에 보면요. 경호원에 쌓여가지고 앞에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들고 있었잖아요. 정말 대통령은 어느 한 정당의 소속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가서 악수라도 청이 있어야 돼. 만약에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또박또박 걸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악수를 청했다. 그러기만 했어도 좀 다르죠. 경호 쪽에서 아마 반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강경 대치 국면이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에서 과거에 국회에서 최루탄 터뜨렸던 분도 계세요. 어느 정당인지 기억도 나실 텐데. 아니 그런데 그거 민주당하고 상관없죠. 민주당하고 그게 아니 같습니까? 근데 강경한 대치 국면 속에서 혹시 모르는 상황이 있다면 오히려 경호 입장에서는 최대한 문제가 없기를 바랬을 거고 민주당도 나름의 예를 지켰다고 보는 게 대통령이 입장할 때는 자 지금부터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라고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걸 약간 낮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서 악수도 청하고 대화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국민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국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됐다면 나갔겠습니까? 아니, 분위기가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기억나세요? 그때 여기다 까만 리본 달고 근조 리본 달고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찾아갔어요. 야유하고 이랬는데 기억나시죠? 네. 뒤로 가가지고 원내대표하고 대표하고 악수했어요. 그때 반대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막 그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고 야유도 보내고 이랬었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악수를 청해서 악수를 한 장면이 있어요. 문 대통령도 야당을 찾아가서 악수하던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번에. 아니 이번에 그건 정의당 의원. 조정은 의원. 조정은 의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꽁하고 그러면 안 돼. 대통령이 돼가지고 협치를 그리고 협치라고 하는 것은요. 야당이 저렇게 나오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좋든 싫든 국정을 운영하는데 야당이 도움이 없으면 국정 운영이 어려워요. 그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는 것은 본인도 어려운 것이고 국가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국정 책임은 야당이 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넓은 마음으로 야당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가까이 가서 악수하려고 하고 화해하려고 하고 들어주려고 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번에 손을 내밀었다면 아마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은 노력하는데 그런 모습이 야당이 그렇지 야당이 지금 안 도와주나 너무 좀 사사건건 시비거나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데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시죠. 이제 그랬으면 어땠을까 옛날에.
조국 전 장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아이고 여기서 조국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안 했을 조국이야. 것이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보이콧하지 말고 들어가서 차라리 대통령과 뭔가 모종의 만남을 추진하는 게 어땠을까 여러 생각들을 할 겁니다. 이게 어느 한쪽에서 딱 꽉 막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다 생각하고요. 이제 중요한 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 통과가 남아있는데 국민들은 벌써부터 파행으로 준예산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풀어가기 위한 정치력들이 남아있는 만큼 정치력을 대통령이 발휘해야 된다니까요. 대통령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지금 안 있는 보인다니까. 과정에서 그게 이재명 거죠. 대표의 수사 문제가 딱 얽혀져 있을 때 그 문제만 갖고 민주당이 스크럼을 짜게 되면 아무래도 이 중간에 출구를 찾기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1015님께서 민주당이 협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먼저 손 내밀어도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민주당도 또 거기 가서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사과도 요구했고 협치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입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 대통령이 지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국정이 뭐 야당이 어쨌든 협조를 안 해줬든 협치를 안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야당을 어떤 형태로든 좀 국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대통령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참 어제 생각해 보면 10월 25일이 민주당에게도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평행선을 달립니다. 강대강 대치는 계속됩니다.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의 강대강 대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질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녹취록이 물론 지금 이제 뭐 아까 들어오기 전에 김병민 비대위원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그 녹취록이 조작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작이 아니라 녹취에 얘기한 사람이 사실이 다른 걸 얘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에 이제 제보를 받아서 녹취를 들었을 때 이런 얘기 있으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네. 왜냐하면 일단 녹취를 듣고 나면 일반인들이 어쨌든 녹음을 한 거잖아요. 현장에 있던 분으로 들리는 것이고 그러면 당사자한테 나왔으니까 장관에게 그런 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국회의원이 그 정도로 못할 거면 뭐 물어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모든 사람의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그냥 그 반응 자체가 한동훈 장관의 반응 자체가 너무 그냥 뭐랄까요. 흥분하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냉정하게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간 적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확인하고 얘기해 주세요. 라든지 이렇게만 얘기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왜 이렇게 막 거짓말장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하시면 도리어 본인의 어떤 답변 태도 때문에 이 본질과 다르게 본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법적 책임도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한두 번이 아니니까. 지난번에 이재정 의원 관련돼서 가짜뉴스 유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재정 의원을 한동훈 장관이 막 먼저 쫓아가고 악수를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김의겸 의원은 사과를 하거나 후속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하고 있는 많은 행태는 시종일관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다른 이슈를 끌고 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보게 되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그때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던 장면 하나만 잔상에 남아있을 경우도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열린공감TV가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접대부 의혹들 막 얘기했잖아요. 주장들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서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라는 것이 있고요. 생태탕 의혹 지난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계속 있었는데 생태탕집에서 봤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봤다고.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그래도 간 것 아니야? 이렇게 잔상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더군다나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의 대변인인 민주당의 입 아닙니까?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과거 언론개혁 얘기를 하면서 언론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계속 쓰게 되면 그 언론사 폐가망신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장했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럼 최소한 본인이 발언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
객관적인 검증 이런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는 게 김의겸 의원의 자세인데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아니 그건 의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금 여당 의원들도 그냥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들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 발언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허위로 밝혀진 경우도 많았고 네. 물론 저는 김의겸 의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김의겸 의원이 가짜인 걸 알면서 그렇게 했으면 정말 잘못됐어요. 그런데 예. 본인이 처음 그걸 듣고 아니면 녹취를 받았을 때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장관한테 거기 간 걸 뭐 당시 간 거 맞아 거짓말하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가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고 이 녹취록이 사실이냐고 물어본 거는 그 녹취록이 제보가 들어왔고 그걸 들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질문을 한 건데 그 질문마저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김의겸 의원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고 뒷골목 협박은 안 통한다고 얘기했으니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그렇죠. 네,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뭘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김의겸 의원이 과거에 뭘 걸 거냐 이렇게 물어봤던 걸 아마 다시 끌어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도 이번 건에 대해서 이번마저 똑같은 방식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김의겸 의원이 나머지 있는 의정활동 내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겠다 얘기한 것 같고요. 김의겸 의원 잘 되라고요? 왜요? 네, 의정활동 잘하라고. 네. 그러니까 이 김의겸 의원이 하고 있는 이 같은 행태가 국회의원이면 뭐든지 물어볼 수 있다는 주장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어디 가서 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얘기 들었다 하고 하는 내용들 녹취록만 갖고 계속 트는 겁니다. 계속 물어보고 이런 내용들이 국정감사 법사위 국감의 종합감사에서 과연 해야 되는 일인지 김의겸 의원이 그 중요성을 훨씬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독재 규탄하면서 의원들이 다 나와서 피켓을 들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좀 상당 기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도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정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은 적이 없는데 마치 받은 것처럼 대선 자금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김용 부원장은 받은 적이 없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 받더라도 김용 부원장의 일인 것처럼 꼬리를 자르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자, 이슈 티키타카 얘기 시작하고 있는데 시간 다 됐어요. 얼른 인사하고 가. 끝나고 얘기하고 가자고. 인사하세요, 얼른.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물산업이